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향수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이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부인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만일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100만 원 이하의 가품으로 판정되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검찰은 다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구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나 반환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금품 수수와 달리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본인이라는 법리상 모호점이 있는 데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명품백 현물에 대한 감정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고발장에 뇌물 혐의도 적시된 만큼 수사팀은 금품이 윤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이 경우 최 목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청탁 현안이 있는지와 직무 관련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최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미묘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직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어왔다. 다만 주가 조작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해서만 전담팀 구성 지시가 내려간 것을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검법 발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다목적 포석이 있을 것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일부의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뭘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산과는 무관하게 이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검찰 수사나 재판 중인 정치권 인사 중에 이재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인이 범야권 인사다 보니 검찰이 편향되게 수사를 한다는 국민적 편견을 깨고 정치권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물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 해도 야권에서는 이를 정당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특검을 추진할 것도 명확하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박찬대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 두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소위 말하는 디올백 수수 사건은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처벌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사건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은 90명이 넘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혐의의 사람들이 모두 무죄가 나왔고, 디올백 사건도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어떤 처벌도 어려운 사건이다. 이런 것을 민주당은 모를까? 민주당에도 법조계 인사들이 넘쳐나는데 당대표인 이재명도 변호사인데 이런 사항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특검을 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문제거리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들이 모두 이런 것들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특검의 과정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데 쉽기 때문에 특검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용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모자라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용산에서도 계속 거부권을 사용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러면 시원하게 털고 가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 어차피 특검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국민들 보기에도 좋게 차라리 시원하게 받고 국민의힘에서도 반격을 해야 한다. 이재명 수사와 재판을 검찰에서 진행 중이니 문재인과 김정숙을 특검으로 몰고 가야 된다. 보수 쪽에서도 정치적인 선동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숙을 파헤치면 특검거리가 차고 넘쳐난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모자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못할 것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도 조사를 받는데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조사를 왜 못 받겠는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로 민주당이 온 국민을 선동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통령도 없이 혼자서 인도 놀러 갔다 온 것은 전 국민이 본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은 대통령과 동반 혹은 단독으로 가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많아 비판을 받았다. 김정숙이 총 48회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많으며 2위 기록인 김윤옥이 28회, 3위인 권양숙이 25회당. 김정숙은 당일 출장을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에 동반하였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동안 혼자서 단독으로 해외 순방을 하고 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임 기간 동안 몇 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청와대 혹은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외교 관례 및 간곡한 요청으로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혹은 김정숙이 단독으로 방문한 관광지 중 상당수는 타국 정상들은 관례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김정숙만이 방문한 관광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청와대의 거짓 해명은 문재인 부부를 초청한 해당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이며 국격을 2번 떨어뜨리는 행위다.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문재인 대통령 동반 없이 단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다녀왔는데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단독으로 또다시 인도를 방문한 것이었다. 대통령 순방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을 버젓이 붙여서 당시에도 부적절한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정도 문제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정치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반드시 얻어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모자르다고 당하고만 있지 말고 역공을 펼쳐야 한다. 어차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정쟁으로 빠져들게 뻔하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 민생을 챙기려고 해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게 뻔하지 않은가? 방법은 없다.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잘하는 투쟁을 국민의힘도 해야 한다.